사실은. 종합편을 보면 하루 만에 뭐 사주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큰 접근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인간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이해를 해 둘 필요는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얘기만 들어도 그렇구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음향적 개념인데, 요렇게 이제 표를 그려놔 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 공간 내에 음여권과 양여권이 있다 이거죠. 양여권. 자, 그러면 이 음여권과 양여권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 있으면도 비세속으로 사는 것과 세속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재관을 따른 모양이 되죠. 굉장히 그 재관을 따른 모양이 되고, 재관을 떠난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걸 딱 가만히 우리가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인데, 그럼 재관을 떠난 건 뭐냐? 그때 귀육종 했잖아요. 그죠? 귀육종. 그죠? 자, 여기서, 그때 뭐냐면, 도 닦는 사람, 그 다음 종교인, 그제 뭐 이런 종류들이 있을 거고, 그제 두 번째가 교육. 이 교육이라는 것도 물론 자기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념이나 정신을 쫓는다는 거죠. 이념이나 정신을 쫓는 행위. 그죠? 나를 위하여 사실 산다라기보다 공적인 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이죠. 공자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공익에 의하여 사는 거, 그죠? 공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표류하는 거죠. 표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데 해외 말리 다닌다든지, 이제 해외 말리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다섯 번째가 밤에 일하는 것. 밤이슬 내리고 싸돌아다니는 것. 도둑도 포함.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옥중이거나 병중이거나, 그죠? 요게 뭔가 음여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여권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죠? 재관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가장 세속적으로 사는 것, 그죠? 그럼 요 중립지역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중립지역이 뭐냐면, 여기 도 닦는 종교인이든 뭐든 세속에 나와서 그러니까 포교 그죠? 그 다음에 교육도 결국 학원으로 튀쳐나오는 것, 그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우리 도사 같은 것도 결국은 이거는 세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세속도 아니요. 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뭐 이런 건데, 이런 연결고리에 관련된 직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무엇을 따르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세속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속. 그죠? 누구나 돈 많이 벌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정 이재함 선생이 인간을 네 가지 인간으로 인간의 욕망은 네 가지를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첫 번째가 귀하고, 둘째가 부하고, 셋째가 강하고, 넷째가 부귀광명, 신령스럽기를 원한다 이랬거든요. 그게 인간의 욕망은 그 네 가지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 했는데, 그죠? 요것을 쫓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요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쫓는 행위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를 가만히 봐서 재성과 관성의 모양을 가만히 쳐다보면 이 재성과 관성이 결국은 뭐를 만드느냐, 세속으로 끌어내려주는 하나의 작용을 일으켜준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뭡니까? 신령스럽기를. 네. 부귀강령, 강하고, 귀하고 강하고 부하고 신령스럽다. 다 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 재관이 결국은 세속과 비세속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제 싹 큰 눈으로 이렇게 보라니까요. 그 집안의 업보를 우리가 따질 때, 집안의 업보 따질 때 보면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죠. 나무. 그러니까 땅이 있고 나무가 있다면, 그죠? 이렇게 딱 있다면 여기를 음역권을 맡는 사람이 있고, 그 집안의 음역을 맡는 사람이 있고, 여기를 양역을 맡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 음역이라는 것은 물론 직업적으로 음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제 전부 돈 안 되는 어떤 분류 쪽으로 간다면, 이 양역의 번영은 어디서 오느냐? 음역이 음역권으로서의 행위를 잘하고 있을 때, 양역권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또 그 중에 음역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꼴통들, 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좋은 사업 있습니다. 2억만 밀어주고 있어. 이래갖고, 까먹고. 또 아버지, 그때는 내가 운이 안 좋았습니다. 또 까먹고. 그러면 그놈이 뭐를 하느냐 하면 음역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역권 내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양역의 번영은 어디서 오느냐? 음역이 음역다운 짓을 할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보면 번영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말 못할 꼴통이 하나 있다든지 저렇게 음역을 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역은 번역이 야 때문에 내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라니까요. 어느 날 누구나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어느 날 요놈이 튀나오면 요놈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잘 나가던 삼촌이 죽었다. 그럼 한 명이 갑자기 양역권으로 올라오는 거라. 그 집안 이제 엮여 있는 우리 식구끼리 쫙 해보면은. 그래서 그 중에 양역에서 나는 죽어도 음역으로는 안 가겠다. 버티던 사람이 어느 날 모든 마음을 접고 스님이 된다든지 또는 이런 우리 같은 이제 철학도 그죠. 이게 진짜 도사다운 짓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님 돈만 물라고 하는 도사가 되면 뭐예요? 결국 요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짓을 안 하고 정말로 뭐 제도를 하기 위한 뭐 마음을 가지고 간다 하면 자기가 음역으로 갔을 때 식구 중에 누군가 양역으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관찰을 쭉 해보니까 역학하는 사람 중에 19이 자식이 다 문디 같은 놈들이라, 보면. 진짜로. 다 안 피고, 별 볼 일 없고, 사고 치고, 한량 있고, 진짜 그렇다니까. 그것을 잘 보면, 아버지가 이 업을 맡으면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을 가고 있다는 게, 테마로 딱 보고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가깝게 지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거꾸로 아버지가 진짜로 이런 쪽으로 정말로 이제 자기가 참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잘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뭐 아버지 역술인도 있어요. 여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희생과 봉사로서 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주를 안 보고도 뭔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압력론인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풍선처럼 그 집안에 업보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 그 압력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을 때 바깥으로 새 나가주는 구멍이 없다면 들어오는 구멍만 있고 나가는 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요. 일정하게 들어오고 일정하게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그 놈이 그 망할 짓 하는 놈 때문에 경매하는 사람도 묵고 살고, 그지? 뒤처리하는 사람들이 다 묵고 살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명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망할 놈이 그 집안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지? 이런
이런 이제 포괄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보고 있으면 뭐를 아느냐면은 팔자를 가만 보면 그 비세속적인 팔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 목적에 충실할 때 꾸준하게 그 어떤 그 현상 유지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큰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팔자에서 관이 득사하였다. 그죠? 다관이 득세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팔자내를 봤더니 너야 아직 사주 볼 줄은 모르겠는데 관이 많다. 너무 많아서 뭐 거의 뭐 관으로 세력이 확 치우쳤다 하면 격용설에서는 뭐 이렇게 관을 제어해주는 뭐 살이 와야 좋든지 뭐 인성이 소통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다관은 뭐냐면은 그 이제 기존 격용설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 팔자가 이제 좋다 나쁘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다관이라는 것은 원래 많은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질 때 남자한테서 관은 뭐냐? 오만 놈이 이놈 저놈 오라 하는 것도 되고 육신적으로는 자식이 되죠. 이 관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나면 그 꼬라지를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인생을 이룩한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용설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일주, 그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일주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이럴 경우에 뭐냐? 우리가 보는 것은 일빈이 된다는 거죠. 일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격용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죠? 신왕하고 뭐 제왕하든지 관왕해야 좋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사주를 보면 신약해도 관다해도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제다해도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건 많이 보거든요. 그럼 뭐냐? 자기가 일빈으로 봤을 때 그때는 잘 산다니까요. 실제로. 자기가 그 중심점을 관을 중심으로 자기가 돌면 괜찮고 그죠? 그래서 제일 흔하게 딱 보는 게 뭐냐면 제다 있죠. 제다. 재성이 많다. 그러면 인수가 와서 뭐 이것을 조율해 주든지 아니면은 뭐 식상에 와서 이렇게 재기 통문해 주든지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니면 관살이 와서 이 재성의 기운을 빼주든지 하면 좋다. 이래 하는데 그래 볼 거 없다니까요. 제다 하면 이 사람 언제 발복? 장가가고 발복. 그전에는 어떤 눈이 와도 발복 안 됨. 그렇게 보라니까. 그 툴로 보라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재성이 많다는 것은 인성이 약하다는 얘기하고 같죠? 그죠? 인성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빨리 합시다. 인성은 제가 키이다 했잖아요. 이게 금고라면. 그죠? 금고는 여러 개 있고, 키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지키는 힘이 약하고, 제가 그때 이렇게 주처럼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인수운이 와서 좋아지고 지랄이고 없다니까요. 관찰해 보라니까요. 그때 뭐가 확 벌렸다가도 반드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장가 안 갔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포괄적으로, 네가 한때 돈을 벌더라도 그거 안 못 친대. 이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네. 흘러가는 얘기를 쭉 해줄게요. 제다가 어느 날 장가를 안 가고 뭐 어떤 좀 좋은 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운이 와서 확 벌었잖아요. 고운 가면 택 갚은다니까요. 잘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하고 어느 날 장가를 딱 갔는데 처하고 동업을 한 거예요. 처하고 동업을 하더니 처가 이제 모두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잘 사는 거라. 왜? 재물 창고와 같은 이 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꼭 이제 먹고 살만해서 힘 좀 실려면 있잖아요. 여보, 이제 내가 좀 사업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꼭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철학과 와서 물어요. 사업해도 좋겠습니까? 뭐 재성과 이제 어가 무슨 운이 왔으니 좋다. 개뿔. 요로 넘어오는 순간 뭐가 돼요? 지가 줄어서 가겠다는 뜻을 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자 보는 척 하면서, 별로 안 좋은데, 그냥, 그러면 돼요. 지가 일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재다가. 결국은 터는 거라, 다시. 잠시 벌 수는 있겠지. 그 운에 잠시 좋아하고, 격용솔로 이렇게 좀 좋은 운이 와서. 그죠? 그런데, 이 까먹는 과정이 보면 보통 2년에서 3년 안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지가 원래 신약한 명조에 제다의 인성이 약하면 지가 일주로서 삶이 아니라 처를 중심으로 처가 제주, 내가 객체로 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그 궤도 운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가, 그죠? 그러니까 팔자를 보면서, 무슨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래란 말이에요. 그래도 마누라하고 같이 사업하는 게 좋을 낀데, 미우나 고우나, 그래 놓고, 딱 가보면 이 과정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 여명은 원래 이제 요쪽이 시간대, 그죠? 재성은 관성을 낳아주는 밭이잖아요. 그게 시가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여자 제다 신약들은 오히려 이제 크게 잘 안 벌려요, 실제로 보면. 일 자체를. 그러니까 재성에 머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다 하면 이래 보면 돼요, 그냥. 부가, 빈인. 부잣집에 살림만 타주면 된다는 거예요. 빈인. 한자 쓰다가 실수할까봐 한글로 적었다.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그래서 큰 집에, 큰 재산 큰 집에 내가 머슴으로 살면 아무 문제 없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이제 재성에 의해 오히려 자기가 치우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다 보면 되죠. 어서 오세요. 인성이나 부분이 예를 들자면 들어와도 그렇죠. 가속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원래 종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설계도 자체가 부가 빈인 딱 한마디로 끝을 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상담을 해줄 때 봤는데 무슨 이게 장가 안 간 놈이 제다가 왔다. 그죠? 그러면 이래 가만 보다가 보는 척하고 라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 좀 돈이 될 낀데. 그럼 이놈들 말하는 거 똑같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벌어서 장가 가려고 해. 안 벌린대. 무조건 불알 두 쪽만 갖고 달새방을 가더라도 장가부터 가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금마들 꼭 돈 벌면 털 일이 생기거든. 딱 모여있으면은. 내 나이 부가 비밀하면 그러니까 남의 집 살림 맡아주니까 직장 생활에 충실해라 이 말이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격용술도 그렇잖아요. 신약의 제다가 뭐 지가 사업을 하겠어요. 이미 종자가 그렇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관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 자체는 뭐냐면 인생 자체를 관다는 뭐냐면 봉사와 희생이거든요. 봉사와 희생.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됐다면 대무인 업무에 관여를 할 것이요. 사람 많이 해서 온 놈이 이 봐라 저 봐라 해가지고 일해도 저 일해도 하는 일이고, 그죠? 직장에 간다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놈 저놈 부르는 일이 많은 쪽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개념만 딱 갖고 한번 팔자를 딱 보라니까요. 그러면, 니는 일로 갈 놈이 지금 이 짓을 자꾸 추구한다면, 대용하여 네가 객체처럼 붙어서 간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그 팔자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탁탁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팔자를 딱 볼 때, 예, 우리가 일주가 됐다가 일빈이 됐다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주가 됐다가 일빈이 됐다가. 신약해졌다가 신강해졌다가. 이게 신약, 신강이 정확하게 딱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팔자를 가만히 쳐다보면 뭐 신강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운에 흘러갈 때 이렇게 신강 쪽으로 가면 뭐를 취하려겠어요? 신강해지면 재를 취하려 하고, 그죠? 신약해지면 관을 취하여 거기에 의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본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우리가 오행적인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그렇잖아요. 어떤 괴강, 백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지가 뜻을 두면 거기로 밀어붙이는 힘이 일단 강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음이 많다든지 이러면 뭔가 기회가 와도 빨리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자, 기준을 이렇게도 잘라볼 수 있고, 그지? 가불병정무가 빨리 펼쳐내는 힘이 강할 것이고, 그죠? 목화니까. 그죠? 그럼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음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동작이 조금 덜 빠르겠죠. 이걸 다 감안해 보면 요렇게 쪼개보고 요렇게 쪼개보고 그 다음에 대형 사고 친 거 갑병경임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죠? 음양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팔자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동하느냐 안 동하느냐를 관찰해 보려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팔자들 중에서 자, 직업을 나눌 때 그죠? 관이 많은 사람이 관이 좀 세력이 있고 자기도 좀 가만 보니까 사업은 할 만하다. 이게 좀 세력을 펼칠 만하다. 다관은 했지만 아니면 관이 다관이라기보다 또 왕도 되죠. 관이 왕한 거. 그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어떤 속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큰 조직하고 손을 잡는 형태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야기만 딱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뭐 할 건데? 대리점? 그럼 해라. 그죠? 근데 지 혼자 독자 유통을 하겠다. 다른 거 안 하고 큰 조직하고 손을 안 잡고 어떤 운 보지 말고 가면 벌써 분을 벗어났잖아요. 그죠? 어려울 낀데 기복이 심할 낀데 하면 된다니까. 실제 그렇게 가고 그죠? 꼬라지를 따른다거든요. 요거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쪼개서 뭐 세밀하게 본다 하면 이제 이 관도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고 그죠? 정관 있고 편관 있고 그럼 편관의 속성, 정관의 속성을 취했느냐 뚝 들어봐가지고 그걸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관이 여러 개 있으면 직장도 여러 번 가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거 볼 때 항상 반대편 그죠? 이 다관했을 때 반드시 반대 걸 봐갖고 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생에 진에 이렇게 됐다. 여자다. 그럼 다관했잖아요. 그런데 팔자에 식상이 없다. 그러면 어떤 책을 볼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관이 여러 개면 연애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움직여줄 요놈한테 또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목이 있어야 요놈한테 식상이면서 그걸 하잖아요. 이런 사람 남자가 없다니까 오히려 이게 없으면 예. 관을 동요시키질 않거든. 예. 그러니까 그 글자들이 동요되는 것은 반드시 반대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아시겠죠? 그래서 고위 관료로 갈 때는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만약에 한다면 이게 실제 인물인데 내 이야기 하나 해줄게. 이 팔자 이 영판 똑같이 적었네. 보니까 제축생에 술월에 임술에 요 시는 불분명한데 어찌됐든 요래 그때는 진시로 잠시 본 게 있었는데 여자예요. 실제 이야기인데 회사를 차렸는데 자기가 차린 게 아니고 남이 회사를 차렸는데 네 명이서 동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직원이 한 명이라 자기 혼자. 그러니까 지 혼자의 관 4개잖아요. 그죠? 실제예요, 이거에. 그래가지고, 그래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끼리 4분이 일어나갖고 3명이 나가고 1명이 이제 그냥 그 회사를 맡았는데, 야, 이제 좀 편하겠다 했더만, 다른 데서 3명을 또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또 4명이 또 되는 거라. 그래 내가 보고, 야, 신기하다. 팔자에 관 많은 년이 되놓으니까 일은 많고 식상이 없으니까는 서방은 안 생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렇게 팔자를 볼 때 물론 간지를 해석하는 능력이나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툴로 보는 힘 있잖아요. 큰 툴. 그 툴로 보면 차라리 편해요. 그래. 이래갖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래 딱 보면 돼요, 그게.